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목요일 오후 5시 5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밤잠 설치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61선을 이탈하고 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자,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서 내일의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갭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61선 위로 돌려 세우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만큼 막연하게 61선 이탈했으니까 추가 급락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손 놓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앞서 있었던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일한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변동성 안에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동일한 패턴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어땠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한 차례 이탈시키고 나서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박스권 하단을 한 차례 이탈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 세우고 주가 급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변동성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차례 이 구간을 이탈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 세울 수 있는 이런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해서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안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원전,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시장에 주도하는 이 섹터였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에서 최근에 이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산업으로 수급 이득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쉬어가는 반면에 이런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섹터건 간에 어떤 종목인 간에 원웨이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지 AMD의 주가는 급락 마감했지만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이 주가를 여러분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10%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미국 증시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AI 거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 2030년 전력 사용량 10%를 돌파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은 깨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이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씩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두산에너비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 대한 26년도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빠르게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의 패턴을 우리가 기대하고 대응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움직임 안에서 외인들의 물량이 일부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갈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자, 보시면 어때요? 이때 엄청난 물량에 대해서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물량, 엄청난 물량에 대해서 여전히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안에서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고 있고, 이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인들의 물량이 이탈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간 이제는 점점 매수 구간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도 계속해서 던지기만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내일장의 이 일정을 보더라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올리기보다도 이 일정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일 때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세계 각국에 투자해 왔다고 한다면 결과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세계 각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야. 누구나 아는 악재가 맞습니까? 결국에는 악재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일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만큼 타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이 타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끝낼 시점 아니니까 불안감에 실수하지 마시고,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이거라도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나리오들, 타점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 타점 잡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 함께 해서 타점들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담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써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실 때 다만 여러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소라 될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두산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이라도 이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타점 전부 다 이렇게 실시간 공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고 바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두산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타점들,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고 또는 이 문자를 토대로 해서 타점 공유받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밤 진행되는 이 미국 증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두산에너비티 경고 종목에서 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